우리 지역은, 우리 아파트는 너무 저평가야.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데 평가가 너무 박해. 이런 얘기. 여러분, 부동산 카톡방이나 아는 지인을 만나면 꼭 한두 번 이상 들어봤을 만한 푸념이에요. 온라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너무 좋은 곳인데 너무 저평가된 것 같다. 마곡이 저평가인 것 같다. 심지어 평당 1억이 넘는 반포가 제일 저평가다. 청량리 인근 완전 저평가 아파트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지역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기가 좋은데, 이렇게 쇼핑을 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아이들 학교가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파트인데, 이렇게 지하철이 가까운데, 여기 아파트 코앞에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세상의 평가는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사기 좋은 곳이 왜 이러지? 왜 다른 지역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지? 워낙에 집값이 안 오르는 곳은 없으니까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아니 우리보다 훨씬 못한 동네인 것 같은데 여기는 똑같이 5억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8억 1,000될 동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동네가 14억? 우리 3억 오를 동안 여기는 9억 올랐어. 올라도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우리보다 못한 줄 알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말도 안 돼! 절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신다면, 또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저평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은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잘 듣지 않으시면 평생 이 생각을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대다수가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약간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찍는 영상인데,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은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요. 2019년 하반기쯤에 5억 정도 주고 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지금 8억이 됐어요. 3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내 집값만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똑같이 2019년에 5억을 주고 이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내가 산 집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여긴 13억 8천이 된 거죠. 우리 집은 8억 1천이고, 이걸 비교를 하는 순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집이 3억 올라갈 동안 내 친구 집이 9억 오른 게 말이 돼?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이때 이분이 왜 이 주택을 매수를 했는지 잘 알아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나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나 보다. 친구야, 왜 그때 이 아파트를 선택을 했니? 왜 이 지역에 들어갔니? 알아보고 내가 다음에 할 땐 저런 걸 내가 좀 참고를 해야겠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사람 심리가, 이건 말이 안 돼, 현실 부정을 하게 돼요. 현실 부정. 현실 부정을 하게 되는 건 폭락론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인생 낭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불쌍한 분들과 큰 범주에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폭락론자들의 논리가 뭐예요? 집값이 오른 게 다 사기고 말이 안 되고 조작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된 거고. 똑같아요. 우리 집값이 올라간 거는 정상적인 거고, 내 친구 집값이 올라간 거는 잘못됐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큰 범주 내에서는 폭락론자와 똑같은 거다. 근데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 우리가 잘 보면요, 이런 분이 우리보다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나보다 돈이 많다고 질투해요? 안 하죠. 왜? 원래부터 나보다 훨씬 잘 나갔던 분이고 비교할 수도 없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질투심을 가지는 분은 없어요. 정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진짜 웃긴 게,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 뭔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20년 뒤에 만났는데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연봉 10억 받고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얼굴도 잘생겨 보여. 근데 웃긴 게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싫어합니다. 반발 심리가 생기는 분들이 있죠. 감히 너 따위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보다 못했던 애가 나보다 훨씬 잘 나갈 때 느끼는 그 일종의 패배감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얘보다 못하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보다 못했던 지역이니까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분명히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상급지라고 했었는데, 아니 얘는 되게 외곽 쪽이었는데
수익률은 3배 차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생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서울 외곽 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들이야 항상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한 최근 3년 정도, 2019년에서 2021년 이렇게 3년간 되게 많이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하남이나 수원이나 동탄이나 용인, 수지, 기흥 이런 곳들이, 심지어는 파주나 의정부나 남양주나 안양, 분포, 의왕 이런 곳들이 서울의 외곽 지역을 역전해서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기존의 서울 거주자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최근 한 2년간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나 경기도 쪽이 서울에 비해 상승률이 확연하게 높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히 너 따위가 경기도 과천도 아니고 판교도 아닌데 저런 지역이 우리보다 잘 나간다고?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경기도보다 비싸야 정상이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도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지역 커뮤니티 가서 이제 악플을 남깁니다. 도대체 이 지역은 거품이 얼마나 낀 거냐? 너네 펌핑질한 거 뽀록 났다. 집값 띄우기 작전? 막 이런저런 악플을 달아요. 이 악플을 폭락론자가 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웃긴 거는 또 이런 분들이 내가 매수한 지역은 오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악플을 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인정을 못 하겠으니까. 너 따위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댓글을 달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많을걸요? 요즘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하남? 요즘은 하남 하면은 3기 신도시 중에 최고, 위례, 가밀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하남? 한 3년 전만 해도요, 하남이라고 하면 뭐야 하남이? 진짜 하남이 뭐냐고 했어요. 하남 내가 하동은 아는데 경상도 하동 아니요? 하남이라는 데가 있어? 경상도야 전라도야?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 하겠지만 진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실거래가 9억 7천, 2년간 93.5% 상승. 파주 운정신도시예요. 이때 4억 5억 할 때 집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때 여기 하신 분들이 지금은 되게 대단해 보이고 성과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분들이 집을 살 때는 주위로부터 이런 말들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파주? 미쳤니? 아이 개성까지 가지 그래? 북한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거기 휴전선 있는 데 아니야. 거기에 부동산 투자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운정신도시 투자하신 분들 제 말 공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죠. 야, 의정부에 집을 사? 야, 거기 306 보충대 갈 때 군대 갈 때 간댄데 거기에 부동산을 사? 도라이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듣고 사신 분들이 2배, 3배씩 수익률을 올렸다. 지금은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광교 호수공원을 낀 이 광교. 이 광교는 수원에 있죠. 이 광교와 함께 이 당시에 수용성이 한참 잘 나갔었는데, 이 비웃은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이거든요. 어디 경기 남부죠. 시골뜨기들이 마용성도 아니고 수용성? 이런 얘기를 진짜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엄청 많이 했다고요. 근데 투자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때 수용성 들어간 분들이 최고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동탄이었고요. 동탄이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욕세권 1인자가 아닌가. 요즘 평택까지 거의 10억 찍으려고 하니까, 야, 평택은 진짜 미쳤다. 가짜다. 나는 평택 살지만 말이 안 되게 올랐다. 갭 거지들의 성지다. 그 먼 평택을 누가 가냐.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의 거리로 부동산을 보는 거죠. 서울과 가까우면 비싸고 서울과 멀면 싸고,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봉 가장 높은 곳이 평택 고덕신도시입니다. 이렇게 욕먹으면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다 돈을 벌었죠. 진짜 충격적인 거. 처음에 분당 분양할 때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천당 밑에 분당 그러죠. 처음 분당 분양할 때는 딱 이거였어요. 야, 분당? 경기도에 집을 사냐? 그때는 경기도에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으로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집 사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들으면 야, 거짓말 하지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이에요. 이런 부동산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똑같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남을, 오타 아니냐고요? 오타 아니에요. 강남을, 처음 강남 개발할 때 진짜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강남? 그게 무슨 서울이야? 그거 서울 아니지. 강북이 서울이지. 무슨 그런 데 집을 사냐?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강남으로 하도 이주를 안 해서 막 억지로 이주시키고 그랬다니까요. 나라에서. 원래 여러분 서울이, 지금의 서울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서울이 이만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노성으로부터 10리 이내의 지역이 서울이었고요. 이렇게가 서울이었어요. 이렇게가. 그러다가 점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의 서울이 된 거거든요. 처음 개발할 땐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강남이. 강남 개발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죠. 이 영화에서 강남을 보시면은 그냥 다 논밭이에요.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면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잘 나가는 모든 지역은 한 번쯤은 욕세권이었다. 한 번쯤은. 욕 먹지 않고 올라온 곳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단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일단 무조건. 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잡혀진 서열 체계를 부정하고 치고 올라가는 놈은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세권이라는 말이 있죠. 욕을 많이 먹을수록 많이 올라가더라. 이건 진짜 과학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욕세권에 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 중 하나라면, 다른 지역이 상승하는 걸 인정을 못하겠다면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셔야 될 건 뭐냐, 입지가 변화한다는 거. 입지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호재는 일시적이나 입지는 영원하다? 아니요. 입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입지가 영원했다면 지금의 강남도 없고요, 분당도 없고요, 미래 신도시도 없고 판교도 없는 겁니다. 입지는 변화한다. 그리고 입지가 변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입지가 역전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부정하고 사는 삶이 돼요. 폭락론자와 똑같죠. 계속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폭락론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람이 대부분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지 그건 아니지라는 그런 게 있다고요. 저도 최대한 저는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평소에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없애려고 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현재 가치와 투자 가치가 동일하다. 자, 현재 가치는 지금의 가치고요, 투자 가치는 미래 가치죠. 지금보다 미래에 얼마나 상승할 거냐가 투자 가치인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현재 가치가 가서 좋아 보이면 미래 가치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한다고요. 뭔가 허름해 보이고 낡아 보이고 서울에서 멀고 이러면 일단 안 좋아 보여요. 투자 가치가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현재 가치가 떨어지면서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곳을 찾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되게 힘들죠. 벗어나야 돼요. 서울에서 먼 곳에 집 사는 거 아니야? 벗어나야 돼요. 서울은 경기도보다 비싸야 돼?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은 행정구역이에요. 물론 당분간은 경기도의 어떤 곳도 강남 3구나 용산 성동구의 깔끔한 한강뷰 신축 아파트를 넘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앞으로도 한 10년, 20년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GTX 타고 강남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고, 공세권, 학세권이라면 도봉구의 비역세권의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상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냥 사실 누가 봐도 서울까지 가는 시간도 더 빨라, 더 신축이야, 공원도 커, 학교도 가까워, 모든 게 다 살기 좋은데 그냥 여기는 의정부고 여기는 서울이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한 순간, 그 고정관념이 매인 순간 실패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정부에 투자해서 도봉구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 사람이 있듯이, 도봉구에 마찬가지로 창동 역세권 GTX 재건축 아파트 딱 투자해서 강동이나 동대문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좋다는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다음 욕세권을 미리 한번 찾아보자. 지금 슬슬 욕먹기 시작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슬슬 욕먹다 보면 한참 먹거든요. 그런 곳이 엄청 오릅니다.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날 정도로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욕먹는 거거든요. 진짜 저기 시골 같은 곳들은 욕을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욕을 안 먹어요. 어디 전남 고흥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욕세권이라는 거는 이미 집값 상승의 일종의 보증수표다. 다음에 욕을 본격적으로 먹을 만한 곳들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가 없죠. 왜냐? 나는 우리 지역밖에 모르거든. 우물한 개구리거든. 우리 지역 말고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알면 이런 고정관념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지역 잘 몰라요. 우리 지역만 알아. 내가 사는 지역만. 여러분 다른 지역을 다 아셔야 돼요. 다. 특히 수도권은 다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이 있고 지도가 어떻게 되고, 서초구 밑에는 과천이고 그 오른쪽엔 분당이 있고 그 위에 부성남이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 용인 수지구, 기흥구, 그다음 수원이 있다.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과 뻗어나가 있는 도로,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마냥 내 지역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파트 안에 사는 개구리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우물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GTX 어디 들어오는지. 이 GTX는 지금 뭐 거품이라고 요즘 뚫기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GTX 위주로 경기도는 완전 바뀔 거다. 서울 내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GTX가. 앞으로는 GTX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강남이나 서울역이나 여의도나 용산까지의 접근성이 이게 15분 만에 가느냐 50분 만에 가느냐로 나뉘는데,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살아도 강남까지 가는데 막 40분씩 걸리잖아요. 그게 좋아요? 15분 만에 가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15분 만에 갈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살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자리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일자리 넘치는 곳들을 잘 주목해라.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광교도 여러분들이 이런 호수가 들어온다는 거 알았으면 미리 사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세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똑같은 넓이의 공원이 용산에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디에 어떤 일이 있는지. 수원엔 현재의 서울숲과 같은 넓이의 영흥공원이 크게 들어온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숲세권은 어디 있는가 또 쭉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알아가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니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경기도 아파트 지도란 책인데요. 이 지역별로 경기도의 모든 지역, 서울이 없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보통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곳들은 경기도가 많죠. 일반적으로 인천이나 뜬금없이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보통 경기도, 인천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욕세권을 미리 알기 원하신다면 일단 이 경기도의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된다. 어떤 지역들인지. 또 보시면 파트 1은 일기 신도시. 여러분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삼본이라는 거 아세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죠. 일기 신도시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 완화 공약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일기 신도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런 곳이구나.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분당 쪽을 자세히 보시고 조금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산, 삼본 이런 곳들을 자세히 보시라. 다음 또 수도권 신도시에서 다산, 별내, 미사, 강변, 호매실, 배구, 송산, 송도, 청라, 영종 얘네들도 사실상 이기 신도시와 같이 시작한 애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기 신도시에 같이 묶어서 봐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 경기도 도시들 수원, 성남, 용인, 과천, 의왕, 안양, 광명, 시흥, 안산구리, 의정부, 오산, 부평에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까지 인천까지 쫙 모든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분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땐 면적은 어떻고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동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지하철은 어떻게 깔려 있고 각 동마다 특징은 뭐다. 야탑동은 상권이 발달했다. 임해동은 탄천과 판교를 옆에 두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동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데가 잘 되겠다는 게 이제 보여요. 보다 보면은. 그럼 또 그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거죠. 파트 6에서는 이제 경기도의 신설 철도 호재들을 한번 쭉 정리해놨어요. 고속철도, GTX, 제일 중요하죠. 관역철도, 일반철도, 철도들이 앞으로 뭐가 신설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쫙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저도 영상으로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금은 확정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할 만한 어떤 사업들, 어떤 호재들 그런 것들도 정리해놨으니까 이런 거 이제 보시면서 눈여겨보는 거죠. 이게 지금 검토 중이지만 혹시 확정되지 않을까 하면서 눈여겨보다가 확정이 되는 순간 딱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책이고요. 요거 좋은 것 같아요. 큰 지도를 줘요. 집에 붙여놓을 수 있게. 향후 10년간 GTX나 신규철도 생기는 거 지도를 만들어서 준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우물한 개구리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지역을 잘 파악해보세요. 다른 지역을 배우고 나면 고정관념이 알아서 깨집니다. 알아서 깨지면 여러분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다음 타자를 지금 이미 다 올라간 곳들 말고 다음 타자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서 그곳에 투자를 해놓고 확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런 생각할 리가 없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가는데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오늘 영상은 또 서울 분들이 뭐라고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죠 뭐. 제가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드린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아무리 부정하셔도 이 결과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에 만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보고 내가 불화통이 터진다면 저를 욕하시기보다는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